평범한 주방에서 시작된 예상치 못한 여정이 있었다. 프랑스 요리의 완벽함만을 고집하던 어떤 이가 우연히 마주한 이국적인 꼬인 도넛 하나. 처음에는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저 동양의 길거리 음식일 뿐이라는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다. 하지만 낯선 재료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든 그 소박한 과자가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다. 단순한 요리 실험을 넘어 문화적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 때로는 가장 큰 깨달음이 가장 소박한 것에서 온다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한 접시의 꽈배기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평범한 꼬인 도넛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고 29살이에요. 파리에서 사람들에게 프랑스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죠. 전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제 주방은 늘 버터와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제가 올바른 요리법에 엄격하다는 걸 알아서 진지한 눈빛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었죠. 저는 특히 요리할 때 완벽함을 추구했어요. 매일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고 요리 수업을 꼼꼼히 준비했죠. 학생들에게 항상 프랑스 요리는 수백 년의 전통이 증명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곤 했어요. 제 아파트는 작았지만 정갈했어요. 벽에는 요리 도구들이 용도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책장에는 요리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대부분 프랑스 요리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그게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야였으니까요. 제 동생 루카스는 늘 제가 음식에 너무 완벽을 추구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에밀리 요리가 꼭 그렇게 엄격할 필요는 없잖아라고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전 그냥 귓등으로 흘렸어요. 진짜 요리는 오직 프랑스식 방법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프랑스인이 아닌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제 친구 리암은 캐나다 출신이었는데 우리는 매주 제 아파트 근처의 조그만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는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세계 각국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리암이 커피를 홀짝이며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그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팀 호튼스가 이제 한국에도 매장을 열었대. 그런데 거기선 꽈배기라는 한국식 꼬인 도넛이 엄청 인기라고 해.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한국 도넛이라고?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제 마음속으로는 프랑스 빵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그저 김치처럼 맵고 강한 맛만 떠올랐어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맛있는 디저트가 나올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죠. 그렇구나 라고 대충 얼버무렸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얼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리암은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넛은 따뜻한 황금빛으로 빛나며 예쁘게 꼬여 있었고 위에는 하얀 설탕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었어요. 프랑스 페이스트리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소박하면서도 정성이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쫄깃쫄깃해 리암이 맛있게 설명했어요. 여기 도넛과는 식감이 완전히 달라. 쌀가루를 넣어서 그런지 독특한 식감이 있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전통 과자들을 어린 시절부터 먹고 자란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지만 점점 그 도넛이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사진 속 꽈배기가 갈수록 맛있어 보였거든요. 어쩌면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살며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 앉아 요리책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프랑스 제과책을 펼치는 대신 어느새 컴퓨터로 전통 한국 꽈배기 레시피를 검색하고 있었죠. 찾은 레시피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밀가루뿐 아니라 쌀가루를 섞어 쓰고 프랑스 디저트보다 설탕을 적게 넣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만드는 과정도 복잡한 기술 없이 단순해 보였어요. 처음엔 너무 단순한 거 아닐까? 싶었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완성된 지혜가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 있을 가족 모임이 생각났어요. 저는 항상 몇 시간씩 정성 들여 만든 화려한 프랑스 디저트를 가져가곤 했었죠. 모두가 저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프랑스식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맛을 소개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완벽하진 않을지 몰라도 새로운 발견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컴퓨터를 닫고 주방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도구가 프랑스 요리법대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새로운 모험을 함께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 꽈배기. 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정말 맛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땐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곧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될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식 꽈배기 레시피가 부엌 찬장 위에 놓인 지 벌써 사흘째였어요. 지나갈 때마다 레시피를 힐끔 보다가 고개를 돌리곤 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꾸 망설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맛있을까? 세계 최고의 디저트를 자랑하는 프랑스에 비해 한국 과자라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실패하면 정말 창피할 텐데. 꽈배기는 뒷전이고 제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프랑스 디저트만 계속 굽고 있었어요. 꽃잎처럼 얇게 썬 사과로 완벽한 타르트 타탱을 만들고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아내리는 마카롱도 구웠죠. 심지어 새로운 바게트 레시피까지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 낯선 한국 꽈배기만큼은 마치 풀기 싫은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자꾸만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어차피 맛있을 리 없어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요리의 나라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그저 매운 음식이나 잘 만들지 어떻게 달콤한 디저트까지 제대로 만들 수 있겠어? 동양 과자라니. 그때 설거지를 마무리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엄마 마슬린이었죠. 에밀리, 이번 토요일에 가족 저녁 모임이 있어.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디저트로 뭔가 달콤한 거 좀 준비해 줄래? 제가 늘 만들던 오페라 케이크를 가져오겠다고 말하려는 찰나 엄마가 제 대답을 예상했는지 한 발 앞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에밀리, 이번엔 제발 좀 색다른 걸 부탁해. 내가 만드는 프랑스 디저트는 물론 맛있지만 늘 똑같은 것만 먹으니 지겨워. 이번엔 우리 가족을 좀 깜짝 놀라게 해보는 건 어때?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부엌 찬장 위에 놓인 한국 꽈배기 레시피를 바라봤어요. 어쩌면 이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좋은 기회일지도? 하지만 곧바로 의심이 고개를 들었죠. 가족들이 이런 이국적인 과자를 싫어하면 어쩌지? 고작 동양의 길거리 음식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잠이 통 오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다 결국 휴대폰을 들고 꽈배기 만드는 법을 검색해봤죠. 수많은 영상이 나왔는데 한 영상이 묘하게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손을 가진 한국 할머니가 소박한 시골 부엌에서 꽈배기를 만들고 계셨거든요. 할머니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눈빛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놀랍게도 계량컵이나 저울 같은 도구 없이 감으로 한 줌에 이것, 한 꼬집에 저것으로 반죽을 만들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할머니의 손놀림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녹아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 영상을 계속해서 보게 됐어요. 같은 영상을 3번이나 돌려보면서 꽈배기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쌀가루 반죽을 동글동글 주무르고 적당히 쉬게 두었다가 손바닥으로 밀어 길게 늘린 다음 마지막에 손목을 살짝 돌려 꼬아주는 방법까지. 할머니는 영상에서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손끝으로만 작업하고 계셨지만 그 모습에서 묻어나는 정성과 따뜻함이 글보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문득 그 모습에서 어릴 적 제게 베이킹을 가르쳐 주시던 우리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우리 할머니도 정확한 계량 없이 요리하셨죠. 요리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야, 에밀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내 손이 반죽이 좋은지 아닌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제 양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어요. 이 손은 지금까지 프랑스 페이스트리만 만들어 왔죠. 이제는 이 손으로 한국의 꽈배기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문득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가 요리에 대한 정성과 철학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음속엔 이미 결심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프랑스 디저트보다 맛있을 거라 기대해서가 아니라 저 멀리 한국에서 영상 속 할머니가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제 마음의 스승이 되어주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의 차분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손놀림이 이상하게도 저한테까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시장에 나가 쌀가루를 샀어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낯선 재료였죠. 포장에는 알 수 없는 한글 글자들이 빼곡했어요. 다행히 포장에 그려진 꽈배기 그림을 보고 제대로 된 재료인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맞았으면 좋겠다. 부엌으로 돌아와서 조리대를 깨끗이 닦고 레시피를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세워두어 한국 할머니 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준비했죠. 할머니는 영상 속에만 계시지만 마치 그분이 제 옆에서 지켜보며 슬쩍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긴 그 손길이 저를 차근차근 이끌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자, 시작해볼까? 저 자신과 지구 반대편에 계신 제 새로운 스승님께 속삭였어요. 내가 이 낯선 도전을 해낼 수 있을지 한번 봐봐요. 조심스럽게 쌀가루를 손가락으로 만져봤어요. 익숙한 밀가루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훨씬 더 고운 질감에 부드러웠죠. 이 작은 쌀가루 봉지가 저 멀리 한국에서 어떻게 내 프랑스 부엌까지 오게 됐을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저도 지금 익숙한 프랑스 빵의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요리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걸요. 낯설고 두렵지만 어쩌면 이 작은 도전이 제 요리 세계를 더 넓혀줄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가슴 한켠에서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고 맑게 찾아왔어요. 오늘 제 주방은 뭔가 달랐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같은 냄비들이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똑같은 숟가락들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전 완전히 새로운 것, 제가 익숙한 프랑스 베이킹과는 전혀 다른 한국 과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솔직히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카운터 위에 모든 재료를 준비했어요. 따뜻한 물, 우유, 계란, 버터, 소금, 설탕, 이스트, 일반 밀가루, 그리고 제게는 생소한 쌀가루까지요. 이런 재료로 정말 맛있는 게 만들어질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휴대폰을 옆에 두고 한국 할머니의 꽈배기 만드는 영상을 볼 준비를 했어요. 첫 단계는 간단해 보였어요. 큰 그릇에 따뜻한 물과 우유를 섞었죠. 액체가 함께 소용돌이치며 작은 회오리를 만들었어요. 그릇 가장자리에 계란을 깨뜨리고 노른자가 흰자와 액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다음은 녹인 버터 차례였죠. 프랑스 제빵에서는 버터를 차가운 상태로 섞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프랑스에선 이렇게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여기서는 버터가 따뜻하고 액체 상태여야 했어요. 저는 버터를 저으면서 그것이 혼합물을 어떻게 윤기 있게 만드는지 지켜봤어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일단 레시피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른 재료 차례였어요. 소금, 설탕, 이스트를 측정했죠. 이 친구들은 제가 수년간 프랑스 베이킹을 하면서 익숙해진 재료들이었어요. 하지만 쌀가루 포장을 집어들었을 때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프랑스 과자에는 이런 재료를 안 쓰는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계량해서 일반 밀가루에 넣었어요. 두 가루가 섞이는 모습을 보니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하얀 일반 밀가루와 약간 다른 색깔의 쌀가루가 함께 어우러졌어요. 나무 숟가락으로 모든 것을 섞기 시작했어요. 반죽이 뭉쳐지기 시작했는데 프랑스 빵 반죽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더 끈적끈적하고 묘하게 더 부드러웠죠. 숟가락이 그 두꺼운 덩어리를 통과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맞나? 프랑스 방식으로 하면 반죽이 이렇게 안 되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레시피를 다시 확인했어요. 모든 단계를 제대로 따랐는데도 반죽이 이상했죠. 폰 화면에서 한국 할머니가 반죽을 섞는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의 움직임은 자신감이 넘쳤고 할머니의 반죽이 제 것과 비슷해 보였어요. 내가 너무 의심만 하고 있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반죽에 손을 담갔어요. 프랑스 페이스트리 반죽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손가락에 들러붙었죠. 우리 프랑스 반죽은 이렇게 끈적이지 않는데. 처음엔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계속 반죽하다 보니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반죽이 점점 매끄럽고 탄력 있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저항하던 반죽이 이제는 제 손과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어라? 생각보다 괜찮은데? 살짝 놀랐어요. 깨끗한 수건 아래에서 20분간 쉬게 한 후 반죽이 약간 부풀어 올랐어요. 살짝 찔러보니 탄력이 있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카운터에 밀가루를 뿌리고 반죽을 올려놓았어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왔어요. 반죽을 9등분으로 나누면서 모두 같은 크기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몇 개는 다른 것보다 더 크게 나왔죠. 프랑스 베이킹에서는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없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할머니의 영상을 다시 보니 할머니의 반죽 조각들도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았어요. 아, 여기서는 이 정도 차이는 괜찮은가 보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도전은 꼬아주는 과정이었어요. 각 조각을 밧줄 모양으로 굴린 다음 꽈배기 특유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꼬아줬어요. 첫 번째 시도는 영상 속 꽈배기와 전혀 닮지 않았어요. 한쪽은 너무 느슨하게, 다른 쪽은 너무 단단하게 꼬여 있었죠. 역시 프랑스 과자가 만들기 더 쉬운데.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두 번째 조각으로 다시 시도했어요. 좀 나아졌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조각쯤 되니 제 손이 뭔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이제 그 움직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꼬임이 더 자연스럽게 형성됐어요. 수년간 프랑스 기술로 훈련된 제 손가락들이 새로운 언어, 한국의 꽈배기 언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이런 방식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네. 새로운 발견에 감탄했어요. 냄비에서 기름이 뜨거워졌어요. 온도계로 온도를 확인했죠. 너무 뜨거우면 꽈배기가 안쪽이 익기 전에 타버릴 테고 너무 차가우면 기름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무거워질 거예요. 온도가 딱 맞았을 때 첫 번째 꼬인 반죽을 부글부글 끓는 기름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변화는 즉각적이고 놀라웠어요. 창백한 반죽이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살짝 부풀어 오르면서 뜨거운 기름에서 춤을 췄어요. 다른 쪽도 익히기 위해 뒤집었죠. 들어 올렸을 때 꽈배기는 영상에서처럼 완벽한 황금빛 갈색이었어요. 와, 정말 예쁘게 됐네.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하나씩 모든 꽈배기를 튀겼어요.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예쁘게 나왔지만 모두 같은 사랑스러운 색상으로 변했어요. 주방은 새로운 냄새로 가득 찼어요. 프랑스 페이스트리와는 확실히 달랐지만 그 자체로 특별하고 매력적인 향기였죠. 이 향기, 정말 군침 돌게 하는걸? 처음에는 의심했던 한국 과자의 향이 이제는 제 주방을 행복하게 채웠어요. 꽈배기를 접시에 담으면서 일부는 설탕을 뿌리고 다른 것들은 메이플 시럽을 살짝 끼얹었어요. 프랑스 과자처럼 모양이 완벽하게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수제 느낌 가득한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정겹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각각의 꽈배기가 저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댁에 갈 준비를 하면서 이 새로운 한국 과자들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동양 과자라고 생각했던 이 꽈배기들이 이제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것들은 제가 전에 해본 적 없는 도전을 상징했죠. 프랑스 제빵에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한국의 지혜도 정말 깊구나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제 가족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저는 이미 문턱을 넘어섰어요. 이미 승리한 거였죠. 그리고 이 승리는 단순한 빵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연 것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한국식 꽈배기를 접시에 담아 어머니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지금까지 가족 모임에는 정교한 프랑스 페이스트리만 가져갔었거든요. 프랑스 디저트가 세계 최고지 한국 과자는 그에 비하면 이라는 오만한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꽈배기처럼 소박한 한국 과자로 가족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제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제 손에 있는 덮개가 씌워진 접시를 눈여겨보고 계셨죠. 뭐 가져왔니? 어머니가 덮개 아래를 슬쩍 들여다보려 하며 물어보셨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어머니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동생 루카스가 이미 테이블에 접시를 놓고 있었죠. 방 안은 어머니의 소고기 스튜와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어요. 익숙한 프랑스 요리의 향기였지만
이렇게 정겨운 공간에 한국의 맛을 들여오는 제가 마치 이방인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접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천천히 덮개를 벗겼죠. 황금빛 갈색의 꽈배기들이 설탕가루가 뿌려진 채로 놓여 있었어요. 몇 개는 메이플 시럽이 가느다란 선으로 뿌려져 있었고요. 프랑스 마카롱이나 에클레어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소박하고 정직한 모습이었어요. 루카스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접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계셨고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와 제 가슴 뛰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이 소박한 한국 과자를 좋아할까요? 프랑스 제과의 화려함만 아는 가족들이 이 소박함을 이해할까요? 이건 꽈배기라고 해요.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한국의 전통 도넛이에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각자의 접시에 하나씩 올려놓고 저도 하나 집었어요. 꽈배기가 손에 가볍게 느껴졌고 튀김 덕분에 겉은 바삭했어요. 먼저 한 입 베어 물어봤죠. 가장 먼저 느낀 건 식감이었어요. 프랑스 베니에나 미국 도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겉은 바삭했지만 속은 쫄깃하고 탄력이 있었죠. 단맛은 강하지 않고 은은했어요. 메이플 시럽이 너무 달지 않게 딱 적당한 풍미를 더해주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 있는 맛이었죠. 고개를 들어보니 루카스는 벌써 자기 꽈배기의 절반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한 입 베어 물고 또 한 입 더 드시고 계셨죠. 그들의 표정이 말을 하기 전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놀라움과 기쁨으로 눈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루카스가 입에 꽈배기를 문 채로 말하고 있었어요. 완전 색다른데 좋은 의미로. 이 쫄깃한 식감이 독특해. 어머니는 마지막 조각을 드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너무 달지 않아서 좋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식감이 정말 특별하네. 어떻게 이렇게 쫄깃하면서도 바삭하지? 한국 과자의 비밀이 있는 거니? 프랑스 디저트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단순히 꽈배기를 좋아해서 느끼는 안도감이 아니었어요. 더 크고 중요한 깨달음이었죠.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좁은 세계에 가두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한국 음식은 프랑스 요리처럼 세련되지 않아라는 오만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낯선 문화의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평가절하했던 거죠. 약간 비뚤어진 것도 있고 설탕이 더 많이 묻은 것도 있었지만 모두 똑같지 않은 이 꽈배기들이 제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정말 맛있었죠. 겉모양의 완벽함보다 진심을 담은 맛으로 승부하는 한국 과자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엔 호떡 만들어 볼까 해요.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갈색 설탕과 견과류를 채운 한국의 길거리 간식이에요. 겨울에 따뜻하게 먹으면 정말 맛있대요. 어머니가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정말 기대되는구나. 한국 음식에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은지 몰랐어. 꽈배기를 다 먹으면서 단순한 요리를 넘어선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완벽한 한국 과자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제 편견을 깨고 시도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제과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한국 음식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딘 거죠. 꽈배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좁은 시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음식을 평가절하했던 제 안의 오만함이 이제 존중과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꽈배기의 소박한 매력을 통해 제가 알던 서양 요리의 세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의 맛을 탐험하는 기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이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한국 과자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가장 큰 발견이 바로 가장 단순한 것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프랑스식 화려함만 고집하던 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한국 음식의 소박한 깊이를 받아들였을 때 말이죠. 한국 음식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